프린트만 보면은 너는 될 것 같아. 그 프린트만, 내가 방금 전 이 프린트만 보면서 수업을 들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 예습을 제대로 해왔으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프린트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 의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 항상 잘하는 사람 한두 명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지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거든. 답을 단순히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싶은데 나도 처음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라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 감안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순서대로 봅시다. 그 34번 질문. 이게 오답률 1이라는 뜻이거든. 77.5%면은 10명 중에 2.5명도 못 맞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글은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보면은 첫 번째 줄, 그 규칙이라는 것은 간주동사에 여겨질 수 있답니다. 그 공식적인 유형, 경기의 신호라는 공식적인 유형으로서 간주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얘들아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 시험의 구조를 알려준대. 무엇이 우리에게 그 시험의 구조를 알려줄까? 규칙, 역시나 대명사가 주어인데 뭔지 모르면 앞문장에 주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되네. 한번 잘 봐봐. 어스 뒤쪽으로 목적어가 3개가 병렬되거든. 더부터 테스트까지 네모가로로 묶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헷갈려 하는데 오늘 우리 이중쉼표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갖고 가도록 합시다. 구두점 중에 이중쉼표라는 게 있거든. 오른쪽이랑 이렇게 중간에 쉼표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어떠한 말을 그냥 끼워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에 쉼표를 2개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데디즈는 연결어로 무슨 뜻이야? 즉이잖아. 원래는 데이텔 왼쪽에 넣어주면 되거든? 근데 그냥 중간에 넣고 싶어서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거를 구조상 쉼표를 안 찍어 놓으면 니네가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쉼표를 왼쪽이랑 오른쪽에 2개 찍어 놨다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럼 어스 뒤쪽으로 목적어가 몇 개 병렬되냐? 더부터 테스트까지 하나고, 그 다음에 what부터 accomplished,까지 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어 and how부터 it까지. 그럼 우리 이해를 하면은 그것 규칙이라는 게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줄 알아? 그 테스트의 구조, 즉 여기서 테스트는 문맥상 게임이겠죠. 게임의 구조를 알려줘. 그리고 또 뭐도 알려줘? 무엇이 성취되어야 하는지도 알려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게임의 구조, 두 번째로는 얘들아 무엇이 성취되어야 하는지는 즉 목표잖아. 목표도 알려줘. 게임에서 무엇이 목표인지. 규칙이. 세 번째는 방법. 그 게임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게. 뭔 말인지 되냐? 이러한 점에서 빈칸하답니다. 뒤쪽으로 계속 보자. only부터 중괄호 열어서 어디까지 중괄호 닫으면 돼? 베이스볼까지 닫으면 되잖아. 그럼 부정어구가 문드로 나온 거니까 주어는 the activities부터 ground balls까지 네모괄호죠. 그 다음에 의문문 to make and take home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얘들아 구체적인 사례 들어줄 때 나오는 표현이 기억나? imagine, let's say, say 이런 애들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빈칸 밑쪽에 있는 또 이중심표 찾았어? 거기 say 보이지? 그러니까 걔는 원래 only 왼쪽에 나와야 되는 애거든? 예시 들어줄 때. 근데 그냥 중간에 넣은 거야. 별 의미 없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말하자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이러한 이중심표, 즉 삽입절 때문에 구조 파악이 안 되면 안 돼. 해석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이제 구체적인 사례 나오는 거야. 오직 규칙 내에서만. 게임의 규칙. 근데 너네가 게임이 뭔지 모를까봐 구체적으로 예시 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농구랑 야구 같은 그러한 게임의 규칙 내에서만, 오직 거기에서만 활동 있죠. 점프 슈팅 그리고 땅볼을 수비하는 이런 활동이라는 게 의미를 갖게 되고 가치를 띠게 된답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농구랑 야구 이런 데에서나 이런 활동의 의미를 뜨는 거야. 왜냐면 이게 규칙이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이리즈는 이때 강조구문이다. 이때 강조구문. 그것은 바로 정확하게 그 artificiality, 인공성이랍니다. 근데 이 인공성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 룰스 오른쪽에 있는 그 쉼표는 동격이야. 즉 이게 뭐냐면 독특한 문제거든. 해결이 되어야 하는. 여기서 대세선행사는 뭐야? 스포츠에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대세선행사는 뭐냐? 인공성. 되냐? 그 인위적인, 즉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위성이라는 게 결국엔 스포츠에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준다는 거야. 그 다음에 니네가 구조 파악해야 되는 문장이 나오는데 That is why에 니네가 그래서 라고 쓰고 뒤에 원인이 나온다는 걸 알면 되죠. That is why 뒤쪽으로 주어는 getting or pitching이고 스위치는 pitching에 맞춰서 동사가 becomes로 단수 취급된 거.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그 농구공을 링으로 넣는 거 있잖아.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혹은 그 야구공을 던지는 거 있죠. 홈으로 던지는 게 근데 일정 거리를 그쵸? 멀리 떨어진 채로 서서 이런 게 중요한 인간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잖아. 왜냐면은 그 게임에서 규칙을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뭐처럼 보여? 이때 가주어 진주어 그 규칙을 존중하는 거 있죠. Not only but also 규칙을 존중을 하는 게 스포츠를 보존하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스포츠냐고. 규칙을 존중하는 게 스포츠를 보존할 뿐만이 아니라 이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는 그 여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어떠한 여지냐면은 뛰어남을 만들어내고 의미라는 걸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여지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 있어서 규칙은 어때? 꼭 필요하다는 거야. 규칙이 없으면 그게 무슨 스포츠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행위에 참여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이 행위라는 게 inconsequential, 별표 단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거든,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이런 게 또한 우리를 조금은 자유롭게 하기도 한대요. 가능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능력을 탐구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면서 그 보호받는 환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그 문제였던 윗글의 토픽을 뽑아서 만약에 한 줄로 정리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단어는 일단 뭐가 나와야 되냐? 그쵸? 규칙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스포츠나 게임 이게 나와야지. 규칙, 스포츠나 게임 그 다음에 나는 인공성을 일단 뽑았거든. 인공성.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게임에서의 규칙이라는 거는 인공성을 제시하잖아. 근데 이 인공성이라는 게 부정적인 거 같냐 긍정적인 거 같냐. 이러한 인공성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있어? 본문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뛰어남과 의미가 생긴다는 거야. 스포츠에서의 규칙이 즉 인공성이 의미와 뛰어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 러시아 선수가 약물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분개한 이유가 규칙에 위반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포츠의 의미가 상실되는 행위였잖아. 그런 의미에서 규칙이 스포츠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4번은. 그 선택지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데 즉 규칙이라는 게 여기서 문제는 그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야. 규칙은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쩌한 문제냐면 인공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여기서는 문제는 그 게임에서의 목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질적인 뭐 문제 그런 게 아니라 목표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대응으로 외운 그 단어 뜻을 생각하면 안 되고 본문에서의 단어로 이해를 해야 된다. 여기서 문제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목표 정도로 해석하면은 조금 이해하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선택지 1번이 왜 틀린지는 알겠죠?
규칙이라는 건 prevent A from B 하면 A가 B 하는 걸 막는다는 거잖아. 규칙은 스포츠가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막아? 오히려 반대죠. 본문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오히려 규칙이라는 게 의미를 만들어내잖아. 나머지는 충분히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9번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 그냥 단어 뜻만 보면은 이 6개 선택지 중에 뭐가 다른지 몰라.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 답을 충분히 5번으로 고를 수 있거든. 일단은 같이 한번 얘도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일단 답에 접근하는 방식은 충분히 이해를 했을 텐데, 일단 전자와 후자라는 표현은 여기가 아니구나. 그 휴먼스부터 보면 첫 번째 줄에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들의 표정을 갖고. 비록 일부는 특히나 훈련을 받았답니다. 거짓말을 감지하도록. 그 얼굴의 표현이니까 얘를 그냥 표정이라고 외워라. 표정으로부터. 일부는 특히나 훈련을 받았지만 거짓말을 감지하도록. 그 평균적인 사람은 종종 속는 거죠. 속아서 어때? believing? 믿는답니다. 거짓되고 조작된 얼굴의 감정을. 되냐? 한 가지 이유 있죠.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두 얼굴이기 때문이라는데, 여기서 디스 감축하는 건 뭘까? 그쵸? 그럼 니네 언어로 풀어서 한번 설명해봐. 우리가 평균의 사람들이 속는 이유. 왜냐면 우리가 얼굴이 두 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로써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개의 다른 신경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 시스템이 어때? 우리의 표정 근육이라는 걸 조작하는 혹은 조종하는 시스템이거든. 한 신경 시스템은 자발적인 통제 하에 있고, 얘들아, voluntary가 자발적인 혹은 자원봉사의 이런 뜻이 있다는 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짓는 표현이냐, 전자냐 후자냐? 전자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표정이다. 그리고 다른 것은 작동을 한답니다. 비자발적인 통제 하에서. 비자발적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이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 이걸 이해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보고된 사례가 있답니다. 개인에 대한. 근데 얘가 어떠한 개인이냐면 신경 시스템을 손상시킨 개인이거든. 근데 이거 어떠한 신경 시스템이냐면 자발적인 표현을 통제하는 신경 시스템을 손상시킨 개인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인위적으로 짓는 표정이 다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표정이 어떤 표정만 지을 수 있겠어? 그냥 느끼는 그대로만.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들은 여전히 표정을, 그쵸? 갖고 있답니다. 하지만 어떠한 능력이 없는 거야? 속이는 표정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인위적인 표정은 못 짓는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그 감정은 근데 어떠한 감정이냐면, 너가 보는 감정은 그래서 어떠한 감정이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겠죠.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로 되는 자발적인 통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짓된 표정을 짓기 위해서.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되니 젠장? 지금까지 1, 2, 3, 4가 전부 다 똑같은 맥락으로 쓰였다는 걸 이해하면 된다. 5번 동그라미 오른쪽 봐봐. 이러한 사람들은 시스템을 부상 입혔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시스템이냐면은 그들의 비자발적 표현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부상을 입혔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표현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부상 입혔다는 건 이 사람들은 어떠한 표정만 지을 수 있다는 거냐. 자발적인, 스스로 꾸미는 표정.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일한 변화는 그들의 demeanor, 별표 단어, 표정에서의 유일한 변화는 너가 보게 될 그 변화는 실제로는 자발적인 표현이랍니다. 뭔 말인지 되니? 그러면 그 2-2번 문제 한번 봐봐. 자발적 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어떠한 표현을 못하냐? 거짓된 표현을 못 짓는 거?
뭔 말인지 되니? 그래서 내가 헷갈릴까봐 일부러 문제 만든 거긴 하거든. 오른쪽에 비자발적인 신경이 송산된 경우에는 어떠한 표현을 밖에 못하냐? 의도된 표정밖에 못 짓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 선택지에 1, 2, 3, 4, 5번 중에 5번 빼고는 전부 다 의도된 거짓된 자발적 표현이라는 게 전부 다 맥락상 똑같은 표현인 거야. 뭔 말인지 되니? 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용을 이해했다는, 잘 이해한 것 같거든? 우리 3-1번 문제부터 한번 맞춰보자. 본문에 따르면 상품이 유통되는 흐름은 어떻게 되냐? 농부 파멀로 시작해서 두 번째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돼? 도매상이죠. 본문상에 어떠한 영어 표현으로 나오냐? wholesaler이라고 보여? 위에서 1, 2, 3, 4, 5, 6 여섯 번째 줄에 도매상. 그 다음에 도매상의 물건을 누구한테 파냐? 그쵸, 슈퍼마켓, 즉 소매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소매상은 첫 번째 줄에 리테일러라고 나오죠. 맨 오른쪽에 소매상, 즉 구체적인 예로는 슈퍼마켓,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는 곳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소비자인 거. 되냐? 이거는 문제풀이는 안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 답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할게. 3-1번 관련해서 농부가 도매상에게 물건을 파는 경우를 밑에 써봐. A라고 한번 보자. 농부가 도매상에게 문제를 파는 경우를 A, 상품을 파는 경우 A, 그 다음에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경우를 B라고 하면 A랑 B 중에 무엇이 좀 더 가격이 변동성이 높냐? A가 더 높은 거 알죠? 어디에서 그걸 유추할 수가 있어? 빈칸에서 몇 줄 내려오면? 세 줄 내려오면? more flexible, 그 부분 보이죠? 그 부분의 문장을 읽으면은 농부가 도매상에게 상품을 파는 게 좀 더 유동성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게 이중부정 표현이라 조금 힘들 수 있거든? 일단은 그 선택지의 답이 4번이잖아. 4번을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 다음에 내가 의미를 이해했는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줄 한번 봐봐. 전부 다 해석은 안 할 거다. 비록 가격 있죠. 대부분의 소매상에서의 가격이라는 게, 소매점에서의 가격이라는 게 소매상에 의해서 설정이 되곤 하거든. 근데 이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이러한 가격은, 즉 소매상이 설정한 그 가격이겠죠. 이러한 가격이 선택지 4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장의 힘에 조절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인 즉슨 가격이 조절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다. 이게 헷갈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냐면,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본문에서 doesn't not 보여? 그 부정 표현이랑 not이랑 그 선택지 4번에 not 보여? 걔를 그냥 상쇄시켜버리는 방법도 있거든? 그럼 그 not을 둘 다 지워버려, 상쇄시켜서. 그러면 이것은 의미한다. 이러한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의 힘에 조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부정 표현을 두 개 소거해서 이해하는 방식도 있긴 하거든. 뭔 말인지 되냐? 이거 답을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게 가격이. 밑에서 세 번째 줄 Day'd change over time. 여기에서 Day가 지칭하는 게 뭐야? 가격이죠. 그 연결어 더스 찾았어? 밑에서 찾았냐? 더스 오른쪽에 있는 these prices를 받는 거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의 Day는 되냐? 혹은 그 더스 오른쪽에 있는 그 문장에서도 답을 유추할 수 있죠.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가격이라는 게. 선택지 1번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빈칸 부분. 이것은 의미하진 않는답니다. 이러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반영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 그럼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반영 안 하냐 가격이? 반영하죠. 그러니까 선택지 1번을 지을 수 있는 답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으면 돼? 역시나 연결을 어디 뒤쪽으로? 더스 뒤쪽으로. 그럼 2번 선택지도 한번 넣어서 한번 해석해보자. 이것은 의미하진 않는답니다. 이러한 가격이 시간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이 말인 즉슨 뭔 말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낫을 2개 상쇄시키면 되거든? 시간이 지남에, 시간에 따라 변하냐 가격이? 변하지 않죠. 어디에서 그 답을 유추할 수 있어? 그쵸? 얼도 뒤쪽 밑에서 몇 번째 줄? 5번째 줄? 되냐? 그 부분 보고 선택지 2번을 소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까지만 봅시다. 이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이 가격이 악천후라고 하거든. 나쁜 날씨? 악천후 때문에 올라가는 거를 의미하진 않아. 가격이 악천후 때문에는 안 올라가? 올라가죠. 어디? 연결을 어디 읽으면 돼? For example. 그쵸? 악천후 때문에 형편없는 감자의 수확량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변동된다는 내용이 뒤쪽에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소구하시면 됩니다. 이중부정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는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런 표현 할 때 있잖아. 너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결국 돈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 그런 표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쵸? 있다는 거다. 이 표현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38번 보면은 일단 구조 파악부터 한번 봅시다. 주절의 주어는 뭐냐? difference죠. 그 다음에 동사는 is고. 보면 애들아, 그 as to 보여? 걔 품사 뭔지 알아? 걔 전치사다. 무엇 무엇에 관해라는 전치사라서 동그란 괄호를 열면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오니까 whether, if, 네모 괄호 whether에서 열죠. 의미상 어디에서 닫히냐? fix, whether A, 그 다음에 5월 뒤쪽으로 다시 whether부터 네팔까지 네모 괄호. 되냐? 이렇게 구조 파악하면 된다. 안에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되냐? 여기서 이시칭하는 건 뭐야? 두 번째 문제. tourism. 역시나 대명사가 주어인데 뭔지 모르면은 앞문장에 있는 주어 그대로 끌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와 후자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은 뭐냐? 그래서 the former and the latter 꼭 가져가라. 38번만 해석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것도 이해하기 꽤나 쉽지 않은데 얘는 답의 힌트는 충분히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봐봐. 일단 토픽은 여행업이죠. 여행업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 simultaneously 동시에 발생을 한답니다. 상상력의 영역에서도 발생을 해. 그리고 대시지칭하는 건 뭐야? 물리적인 세계의 realm, 그쵸? 영역에서도 발생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서도 발생을 하고 외부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발생을 한다는 거다. 여행업이라는 게. 이게 뭔 말일까? in contrast to는 무엇과 대조하여. 얘도 전치사다.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돼. theme까지. 그러니까 문학이랑 영화랑은 대조적으로 여행업이라는 게 실제적이고도 만질 수 있는 세계로 이어지거든. 여행업은. 그러니까 문학이나 영화는 그 상상성에만 있는데 여행업은 실제 만질 수 있는 세계로 이어질 수 있대. 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채로 판타지와 드림과 소망이라는 영역에도 묶여있는 채로 그리고 미신이라는 그러니까 여행업이라는 것은 실제로도 존재하고 상상 속으로도 존재한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네. 그것은 그러므로 허용을 하는 거죠. 의식적인 enactment는 뜻이 뭐냐? 시행. 그 신화적인 생각에 대한 의식적인 시행을 허용을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1번 동그라미 네모칸 상당한 차이가 있답니다. 뭐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냐면 사람이 영화를 보는 거 있죠. 근데 무엇에 대한 영화야?
히말라야 어디에서 봐? 텔레비전에서 히말라야 영화를 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신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그 손대지 않은 자연에 의해서 장엄한 산의 꼭대기에.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어? 그들이 겟업 일어나서 네팔로 긴 여행을 가는 거 있잖아. 이 두 개에서는 큰 차이가 있대. 1번 동그라미 오른쪽. 심지어 그 후자의 경우에 그들은 remain 남아있는 거죠.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상상의 세계에 남아있는 거잖아. 여기에서 후자라는 건 뭘 얘기하냐? 일어나서 네팔로 여행 가는 거. 실제 세계에 간다고 해도 부분적으로는 상상의 세계에 남아있대. 이게 뭔 말이야? 계속 그들은 순간을 경험하죠. 근데 어떠한 순간이야? 그들이 이미 봤던 순간을 경험하잖아. 집에서, 책에서, 브로셔에서, 그 다음에 영화에서. 근데 그들의 생각 있죠. 그 손대지 않은 자연, 그리고 친밀하고 순수한 인디저너스, 토착민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라는 건 아마도 확인이 됐겠죠. TV나 책에서, 영화에서 본 대로. 뭔 말인지 이해돼? 실제 세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게 있잖아. 여행을 실제로 가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확인됐죠. 실제로 내가 TV나 책이나 브로셔나 영화에서 봤던 게 확인됐지. 이것도 실제로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야? 물리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 그래서 신화라는 거 있죠. 이게 어디로 전달돼?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전달이 된답니다. 무엇에서 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책에서 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현이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상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이걸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 여행업이라는 건 즉 상상의 영역에서도 발생을 하지만 실제 세계의 영역에서도 발생을 한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고3 지문은 100% 이해하는 게 실제로 불가능하다. 사실 답만 고르면 크게 문제는 없거든? 근데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44분이니까 단어 시험 전부 다 본 다음에 그 설문까지 참여하고 55분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설문까지 꼭 참여해라. 앞뒤로 100문제다. 이 28번 같이 한번 보자. 문법 문제로 왜 오답률이 5인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인데 내용이 좋기 때문에 같이 내용까지 보도록 합시다. 어법상 틀린 건데 선택지 1번은 일단은 뭘로 쓰였냐? 그쵸. 소댓 구문으로 접속사로 쓰였죠. 첫 번째 줄에 있는 so, 그 다음에 선택지 1번에 있는 that. 수업할 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2개 치죠. 너무 A에서 결과적으로 that 이하하다. 인간이 너무나도 averse 별표 단어 너무 싫어하죠. 느낌을. 근데 어떠한 느낌이냐면 출시 동사 원형 뜻으로 뭐냐? 부정행위를 하다 혹은 속이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해? 그들이 속는다는, 속고 있다는 현재 진행 수동태죠. 그들이 속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싫어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종종 반응을 하는 거죠.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이냐면은 겉보기에는 make sense 또 나오네. 아까 그 규칙 스포츠 나왔던 거기에도 나왔잖아. 해석 어떻게 할래? 거의 이해가 되지. 겉보기에는 거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반응을 한답니다. 그 다음 문장 이제 구조 파악하는 게 문제였는데 주절의 주어는 그 behavioral economist가 주어잖아. 동사는 뭐야? have죠. 그러니까 대쉬 보여? 대쉬의 기능이 뭐야? 부연 설명. 행동 경제학자 니네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행동 경제학자가 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경제학자냐면은 실제로 연구하는 경제학자거든? 근데 뭐를 연구하냐면 선택지 2번에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네모가로로 묶으면 맛부터 어디까지? 2까지 네모가로로 묶으면 뒤쪽 문장이 불완전하죠. 목적어가 없는 거. 이번 연도 수능 출제였다. what을 that으로 바꿔서 출제했거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실제로 연구하는 경제학자야. as opposed to도 얘 전치사다. 이런 건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된다. 무엇과는 대조적으로 혹은 무엇과 반대로 전치사.
전치사니까 동그란 가루로 묶고 뒤에 명사 나오죠. 더 카인드라는. 네, 종류와는 대조적이죠. 근데 어떠한 종류냐면은 간단히 가정하는, 생각하는 종류와는 대조적인 거죠. 어씀 오른쪽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죠. 마인드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인간의 정신. 정신이 모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종류랑은 대조적이야? 계산기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종류랑은 좀 대조적이네. 이 행동 경제학자들은. 여하튼 이 경제학자들이 보여준 거죠. 반복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불공평한 제한을 거절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었답니다. 심지어는 언제도? 그것이 그들에게 비용이 들도록 할 때에도 커스트 A, B 형태다. A에게 B가 들도록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들에게 돈이 들도록 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3번 동그라미 혹시 문법 포인트가 뭔지 알겠니? 이 it은 뭘로 쓰인 것 같냐? it to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돈을 들도록 할지라도 it to 가주어 진주어를 아냐 모르냐. 보통 대명사 밑줄 쳐져 있으면 답일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실험이 그 과제를 사용하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과제냐면은 ultimatum 별표 단어 최후 통첩 게임이라고 불리는 과제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꽤나 straightforward. 어떻대? 간단하답니다. 사람이 straightforward 하면 솔직한 거죠. 한 사람이 pair, 한 쌍이나 짝이다. 즉 두 개로 구성된, 즉 한 짝에 두 사람으로 구성된 한 짝 중 한 사람이 일부 돈을 받죠. 두 명 중 한 명의 돈을 받죠. say 뭐라고 해석하면 돼? 예를 들어서 $10. 그 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죠. 그녀는 그런 다음에 기회를 갖죠. 어떠한 기회? 그것의 일부 양을 제공할 기회를 갖는답니다. 그녀의 파트너에게. 파트너는 오직 두 가지 옵션만 있죠. 그는 받을 수 있죠. what부터 역시나 afford까지 네모가로죠. 제공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얘는 지금 포인트가 병렬을 아냐 모르냐죠. 해석을 통해서. 4번 동그라미 refused랑 병렬되는 건 의미상 뭐야? take니까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면 되죠. 받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받는 걸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 어떠한 룸이 계속해서 뭐로 해석돼? 여지도 없다. 협상에 대한 yes or 놓은 거죠. That's why 해석. 그래서 그것이 불린다. 최후 통첩 게임으로. 어떠한 일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지 알아? 많은 사람들이 제공해 equal split 똑같은 목을 파트너에게. 분사구문 리빙 뒤쪽으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happy and willing이죠. 두 개인들을 만족하고 기꺼이 믿게 만드는 채로 서로를 미래. 되냐? 5번 동그라미는 포인트가 뭔 거 같냐? 문법에 분사구문 알아 너? 이거 지금 묻는 거죠.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인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 혹시 최후 통첩 게임 아니? 만약에 나랑 정탁이가 내가 $10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정탁이한테 $1를 준다고 했어. 그럼 정탁이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냐? $10 중에 내가 $9 갖고 정탁이가 $1를 가질 수 있대. 그럼 정탁이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어? 받거나 안 받거나. 그럼 정탁이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왜 안 받을까? 그쵸?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달러든 1센트든 2달러든 받는 게 무조건 상대방의 둘 다에게 이익이거든? 안 받으면 여튼 둘 다 손해란 말이야. 근데도 인간은 그렇게 계산기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공평함에 대한 본능이 있다는 지문이 모의고사에서 계속 출제되거든? 뭔 말인지 알지? 사실 정탁의 입장에서는 1달러든 2달러든 그냥 받는 게 무조건 이익이야.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평함이라는 그런 본능이 있어서 보통은 똑같은 목을 나누어 준다는 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고, 혹시 모의고사에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계산기를 살 때랑 가죽 자켓을 살 때가 예시로 나온 적이 있거든.
똑같이 계산기가 예를 들어 $10인데 옆집 가게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데 $3를 할인해준다는 그러한 프로모션이 있었고, 가죽 자켓은 $100인데 똑같이 $3를 할인해준다는 제안이 있었을 때 계산기는 할인해준다 그러면 가거든? $10 중에 $3니까. 근데 가죽 자켓은 $100 중에 $3라서 안 간다는 그러한 실험이 있었었거든. 근데 $100든 $10든 여하튼 할인해주는 금액이 똑같은데 어쩔 땐 가고 어쩔 땐 안 간다는 게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존재라는 거를 보여주는 실험이 계속해서 나오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그 본문에서 위에서 3번째 줄에 행동 경제학자들은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을 합리적으로 봐. 근데 실제로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거든. 우리가 $1나 $2를 거부하는 것처럼. 뭔 말인지 되냐? 그러한 질문이 자주 나오니까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32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위에서 2번째 줄에서 나오는 self-efficacy라는 그 단어 있죠.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 꼭 3번형 강펜 쳐놔라. 얘는 또 한 번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기 효용성. 자기 효용성이 높은 사람이 학습적인 능력도 높다는 실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 같이 한번 자기 효용성이 뭔지 보도록 합시다. 개인의 특징 있죠. 근데 어떠한 개인의 특징이냐면은 행동에 대한 관계를 조절하는 개인의 특징이 자기 효용성이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럴까봐 오른쪽으로 동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 거다. 이게 자기 효용성이 뭐냐면 즉 판단하는 거야. 우리의 능력을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어떠한 능력이야? 특정 수준의 성과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판단. 즉 내가 어떠한 목적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판단하는 거 있죠. 그게 자기 효용성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 높은 자기 효용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즉 어려운 문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목표라는 게 어때? 도달 범위, 리치, 평균적인 사람의 도달 범위에 어디에 있어? 아웃사이드? 밖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강한 자기 효용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때? 역시나 이중심표죠. 원래는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끼어들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때? 더 기꺼이 뭐해?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에 바깥에 스텝, 발을 내딛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attempt? 시도해야 되거든. 과제나 목표를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for 전체에서 살려봐. 그 과제에 for 대해서, 그러니까 위치의 선행사는 tasks or goals로 보면 된다. 그 과제에 대해서 성공이라는 게 어떻게 여겨져? improbable? 있을 것 같지 않다,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거든. 되냐? 누구에 의해서는? 대부분의 사회적 행위자에 의해서는. 어떠한 환경에 있는 대부분은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자기 효용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때? 기꺼이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거죠. 이러한 개인들에게 선택된 답이 일단은 2번이잖아. 일단 넣어서 해보자. 이러한 개인들에게 문화라는 것은 해석, 리트, 거의 또는 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행동에. 여기서 이러한 개인들은 어떠한 개인들이냐? 그쵸? 강한 자기 효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self-efficacy다. 강한 자기 효용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들이 하는 행동에.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인 진술이죠. GS. 구체적인 진술 뒤에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호주인들이 indoors, 별표 단어, 조금 톨 퍼피 하면 이거 몰라도 되긴 해. 키 큰 양귀비 신드롬을 조금 지지하는 경향이 있대. 이러한 saying은 속담이다. 속담이나 격언. 이러한 속담이 뭐를 암시하는지 알아?
어떠한 양귀비든지 간에, 근데 이게 어떠한 양귀비야? 다른 것들보다 더 많이 자란, 아웃그로우니까 더 많이 자란 양귀비가, 들판에 있는 양귀비가 어떻게 될 거래? 잘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되냐? 다시 말해서 뭐야? 어떠한 overachiever, 과도하게 잘하는 사람 있죠. 과도하게 성취하는 사람. 얘네는 결국에 뭐 할 거라는 거야? 실패할 것이라는 거죠. 구조는 보이죠? In other words 왼쪽에 세미콜론, 얘 접속사 역할에서 다시 뒤에 주어 나오는 거다. 인터뷰랑 관찰이라는 게 뭐를 암시하는 줄 알아? 역시나 강조구문, it, who 강조구문. 그것은 바로 높은 자기 효용성을 가진 호주인들이다. 누가? 발을 내딛는 사람은 바깥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에서. 근데 왜 바깥으로 발을 내딛죠? 실제로 평균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되냐? 지금 바로 이 마지막 문장 it, is 그 부분 있잖아. 밑에서 세 번째 줄 대디아로. 거기에서 선택지 답을 2번으로 고르면 되는데 선택지 1번은 어떻게 소거할 수 있겠냐? 자기 효용성을 조금 정의 내리는 게 쉽지 않아? 자기 효용성의 정의가 이미 어디에 나와 있어? 첫 번째 줄에 이미 나와 있죠. 자기 효용성이 뭔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1번이 지워지는 거다. 자기 효용성은 이미 첫 번째 줄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다. 우리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선택지 3번 보면은 얘들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뭐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4번, 높은 효용성이라는 거는 호주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냐? 호주인들은 다 자기 효용성이 높대? 그런 말 전혀 안 나오고 심지어는 톨포피 신드롬이라는 게 있다고. 너무 잘하면은 너 결국 실패할걸? 이러한 속담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자기 효용성이라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겠냐. 4번 지워지고 5번, 집단으로부터 반응을 판단하는 게 힘들다?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답을 2번으로 고르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 효용성 높은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문화가 뭐라고 짓거리든지 그냥 한다는 거야. 내가 나를 믿으니까, 내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최저 맞추지 말라 해도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 효용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물론 증명을 해야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 it to 강조구문이 있는 데서 답을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효용성이라는 건 자기의 능력을 믿는, 판단하는 그러한 거네. 이런 건 그냥 달성되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달성이 되는 거다. 자기 효용성이 높아지는 건 경험에 의해서입니다. 작은 것을 성취해냈을 때. 33번. 아, 이거 개인적으로 난 이게 오답률 1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문이거든? 너무 뭔 개소리인지 사실 되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얘를 한 번에 답을 고른 사람은 없어. 선택지를 지움으로써 답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석을 하고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택지 4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답의 근거가 어디냐? 보면은 선택지 4번 해석하면 객관적인 구분을 한다. 범죄와 헤로이즘이라고 있거든? 영웅주의나 영웅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와 영웅적인 행위 사이에 객관적인 구분을 하냐? 객관적인 구분이 불가능하죠. 이 지문 내에서는 어디에서 그걸 유추할 수가 있어? 그쵸? 밑에서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러한 구분이라는 건 순수하게 어때? 주관적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문장에선 뭐라 그래? 어떠한? 객관적인 목표가 없다. 그러니까 선택지 4번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같이 첫 번째 줄부터 무슨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 100% 이해 못한다.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자. 그 소설 이론가들이 일반적으로 define A as B, A를 B로 정의 내리는 거야. 그 장르라는 건 여기에서 문맥상 어떠한 장르냐? 소설 이론가들은 일반적으로 소설을 뭐라고 정의해? biographical? 전기의 형태로 정의한다는 건, 전기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전기의라는 형용사잖아.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루는 걸 전기라고 한다.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루는 걸 전기라고 해. 그러니까 소설의 이론가들은 그 장르, 즉 소설을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형태로 정의를 내리네. 근데 이게 조금 두드러지기 시작한 거죠. 언제? 18세기랑 19세기. 그래서 이 빈칸을 하게 되었대. 근데 뭐로써? replacement? 대체로서. 전통적인 자원 혹은 원천에 대한 대체로서 문화적 권위. 뭔 개소리인지 모르는데 중요한 단어에만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일단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냐? 그쵸, 소설. 소설이 뭐야 결국에? 이 사람들이 정의 내리긴? 단어 하나에 동그라미 쳐야 된다고 하면 어디에 칠래? 소설이 뭐야 결국에? 뭐시기? 바이오그래피컬. 일단 거기부터 쳐야 돼. 이론가들이 보기에 소설은 전기야.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루는 건데 결국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리플레이스먼트, 대체가 된다고 한다. 여기 이것만 갖고 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수능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보는 건 불가능하거든. 그냥 또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보면 된다. 여기도 똑같다. 더 나브의 주어고 동사는 뭐야? six죠. 졸지 루카스 알기스도 왼쪽이랑 오른쪽에 뭐가 있어? 이중심표. 얘도 결국엔 삽입이야, 삽입. 너 어딘지 알아, 재영이? 이거를 애들아 원래 문형으로 바꾸면 뭐냐면 한번 눈으로 잘 봐봐. 더 나브로 시작하는 그 문장이 원래 어떻게 써도 되냐면 졸지 루카스 알기스 더 나브 6 원래 이거거든? 근데 그냥 이 중간에 넣어줬다고 생각하면 돼. 소설이라는 건 졸지 루카스가 주장하기를 그 형태, 전기라는 형태를 줌으로써 문맥상 알 수 있죠. 전기라는 형태를 줌으로써 뭐를 추구해? uncover? 드러내고 좀 구성하고 싶어해. 숨겨진 인생의 전체성이라는 거야. 뭔 개소리야. 어디에서?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에서. 그 소설의 영웅에 이거 읽고 이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냥 뒤에 쭉 읽으면 돼. 그 일반적인 이야기 있잖아. 소설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플롯이라는 단어도 꼭 갖고 가. 소설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뭐야?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이 추구해 나가는 거잖아. 탐구해 나가는 거잖아. 여기서부터는 이해할 수 있어. 소설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뭐야? 소설 읽을 때 주인공이 추구하죠. 뭐를? 권위에 대한 추구래. 근데 이 권위가 어디 있어? 안에 있는 권위의 추구래. 역시나 연결어인데 이중심표. 그러므로 그 다음에 왜는 세모가로가 아니다. 그리고 그때 그 권위라는 것은 더 이상 발견이 되지 않는답니다. 어디에서는? 밖에서는.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하나하나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그리고 그때는 언제를 의미하는 걸까? 주인공이 권위를 추구할 때 되냐? 주인공이 그 내면에 있는 권위를 추구할 때 그 권위라는 건 더 이상 밖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안에서 고민을 하는 거니까 주인공이. 일단 봐봐. 이러한 설명에 의해서 어떠한 뭐는 없어? 객관적인 목표는 없답니다. 소설에서. 되냐? 오직 뭐만 있어? 주관적인 목표만 있죠. 법칙을 추구하는. 근데 이 법칙이 어때? 봐봐. 얘들아 봐봐. 반드시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세선행사는 뭐냐? 목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펜 들어봐. 오브젝티브 보여? 오브젝티브의 네모 쳐봐. 네모. 오브젝티브의 네모죠. 오브젝티브의 네모. 오브젝티브. 서브젝티브의 동그라미 쳐봐. 서브젝티브의 동그라미. 서브젝티브 9월의 동그라미. 얘가 대조된다는 건 알겠어? 이것까지 이해해서 대조된다는 거? 얘들아,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목표를 추구하냐? 주관적인 목표를 추구하잖아. 그것만 갖고 가봐. 그러면 그 디스팅션, 구별하는 거 있죠. 범죄랑 영웅적인 행위 사이의 구분. 그러므로 or 또 즉
광기와 지혜 사이의 그 구분이라는 게 순수하게 어떨 수밖에 없겠어. 주관적인 원스가 지칭하는 건 구분이 되는 거죠. 소설 안에서는. 이게 판단이 되죠. 무엇에 의해서? 특징과 복잡성에 의해서. 개인의 의식이라는. 그러면은 애들아, 그 there are no objective goals 우리가 네모친 거 있죠. 거기 앞문장에서 within 있죠. within에는 글의 구조상, 내용상 동그라미일까 네모일까? 그 within이랑 outside 보여? within 대각선에 있는 밑에 있는 outside? 거기서 within은 문맥상 objective야, subjective야? subjective인 거 알겠어? 그래서 동그라미야. outside는 동그라미냐 네모냐? 네모? 뭔 말인지 얘들? 결국에 소설에서 주인공이 추구하는 것은 내면 세계냐 외부 세계냐? 내면 세계의 기준이 있다는 게 포인트야. 외부에 의해서 판가름 내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범죄랑 영운적 행위라는 거는 되게 대조되는 거잖아. 근데 이것에 대한 구분이 세상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설의 주인공이 판단하는 거라고. 배트맨 영화에서 조커가 걔가 범죄 저지른다고 생각할 것 같아? 걔 내면 세계에선 그건 영웅적 행위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니? 지금 그거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선택지 2번 한번 봐봐. 1번으로 바로 못 가. 2번 한번 봐봐. 그 소설에서 얘들아, 크리미널 하면 뜻이 뭔지 알아? 범죄자의 정체성에 의기심을 제기하냐, 소설이? 범죄자의 정체성이 의기심을 제기해? 범죄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선택지 3번. 복잡한 구조를 강조해? 사회적 인식의 복잡한 구조를 강조한다. 얘들아, 소설에서 집중하는 거는 뭐야? 내면 세계야. 나야, 나. 사회적 인식이 아니야. 외부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소셜 때문에 지워지는 거야. 바깥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집중하니까 소설은 그 동그라미 친데 뭔 말인지 되니? 네모가 아니라 4번 객관적인 구분을 만들어내? 범죄와 영웅적 행위 사이에. 이거 완전히 틀린 거 알겠죠? 이건 내가 정의하는 거야. 프로타고니스트가. 선택지 5번 develop A into B거든. A를 B로 바꾸는 거. 영웅의 내적 자아가 집단적인 지혜로 바뀐다? 역시나 집단성이 아니라 주인공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선택지 5번도 지워져서 어쩔 수 없이 답이 1번으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답이 1번으로. 이거를 애들아, 거짓말 안 하고 이 글을 읽고 바로 답을 1번으로 골랐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2, 3, 4, 5가 아니라 답을 1번으로 갈 수 있는 지분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 동그라미랑 같은 맥락의 단어로 쓰인 거를 뭐라고 볼 수 있겠냐? 선택지 1번에서 subjective, within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쓰인 단어를 뭘로 볼 수 있겠어? individual, 개별적인 캐릭터를 확립하는 거. 개인, 내부, 주관성. 뭔 말인지 되냐? 이러한 맥락에서 답을 고르면 된다.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21분 정도 남았거든? 9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지문 다시 읽어. 지문 다시 읽고 질문할 거 질문해라. 아무거나 괜찮아. 내용 이해 안 됐던 거, 구조 파악 안 됐던 거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전부 다 질문해.